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누가 파나 봤더니 역시나 외국인이 외국인이. 팝니다. 네. 외국인 1조 7천억 넘게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3조 넘게 이어서 오늘도 현재 1조 2천억. 어제도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어요. 네. 예, 그리고 기관도 오늘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약하죠. 어제 2조 가까이 팔고 오늘은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규모가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개인이 훨씬 더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개인이 참 열심히 사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좀 오늘 장 초반에는 낙폭 좀 줄이더니 다시 좀 늘어나고 있죠. 현재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5%대 하락세, 뭐 스퀘어도 5%대 하락하는데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지수는 현재 2% 넘게 하락을 하는데요. 네. 근데 종목 중에서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눈에 띕니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총 상위 종목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 그리고 금융주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비롯한 건설주 어제 움직임들도, 건설주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도 1.9% 하락하는데 코스닥은 좀 특징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또 바이오 흔들흔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방향성을 역시나 약속의 10시 구간, 10시 30분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좀 떨어지는 이유는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지금 부결됐다라는 얘기가 아침부터 있었죠. 네네. 네,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이제 합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또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게 부분들이. 25표 차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음. 50.08이 반대였거든요. 그럼 찬성이 49.9 정도 되겠죠. 이게 전체 조합원이 16,083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투표율은 거의 93%였는데, 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아예 그냥 깔끔하게 협상 완료. 그리고 또 부결이 아니고 이제 가결 돼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또 잠깐 주춤합니다. 주가는 158만 원대, 한 삼성전자는 25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빠질 만큼 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네. 주가의 변동성, 특히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섣부르게 이제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지, 그리고 요새 또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세미나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 본사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가 있죠. 네, 오는 9월 2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배당에 투자할 적기, 미국 배당 ETF 심층 탐구를 주제로 1부 김환 부장, 2부 하재석 부장이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또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자리 선점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세미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9월 12일 토요일에 압구정 WM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압구정 WM 센터에서 미국 주식 10년 10배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평일입니다. 평일이 아니고 주말입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 오전 11시에 세미나 준비했고요. 박지훈 부장과 정우창 부장 두 분이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과연 해외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계좌를 10배 불릴 만한 미국 주식은 뭐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에 저희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이거 무료 세미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선착순이에요. 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한 달 만에 저희가 뵙는 분이죠. 한 달 너무 빨리 지나가죠. 한 달이 빨리 지나갑니다. 네. 우리 김종문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 한 달, 또 고전의 한 달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 이제 좀 힘든 시간 넘어서 잔잔할까 했는데 요렇게 또 우리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주주환원 하면 그러게 좋을 줄 말입니다. 알았어요, 저희는. 그쵸. 참 이 주주환원도 나와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확실히 뒤에 뭔가가 있나 봅니다. 지금 그 뭔가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연 뭘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규모 주주환원 얘기가 사실 나오기 전부터 시장은 이거 선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미리 올라서? 사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22년도 보면 지금 22년도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 있었던 유동성이 시장의 물가를 올리고 그걸 또 가속화시켰던 게 또 전쟁 이슈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급격히 올라가고 네. 그 국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빅테크의 1등 기업들도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이슈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마냥 금리가 올라가기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이거 2부쯤 돼가지고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자료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네. 자료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오늘 시장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렇죠. 반도체 투톱이 사실 네. 어제는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버텨주나 했는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힘없이. 네, 네네. 삼성전자 큰형 따라가지고 좀 떨어지는 맞습니다. 모양이고 네.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지금 떨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뒤서서가 또 덜 빠졌으니까 더 빠졌다. 그리고 뭐 지금 작은 이슈에도 전형적인 약세장의 그림이죠. 임단협 협상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이슈는 당연히 맞아요. 안 좋은 이슈는 많고 호재가 있었을 때 시장이 강세장에서는 뭐 이런 이슈들 있어도 주가는 달리긴 했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 약세장이고 침체장이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여팡으로 본다면 하락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좀 힘든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분명한 거는 이 임금에 대한 협상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드리면 네. 단기적으로 이런 뭐 임금을 받고 이익을 내고 뭐 좋은 인재들이 떠날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떠나도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을까?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좋은 협상이 뭐 우리 노조 입장에서도 조금 좋은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냥 나쁘게만 먹을 건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인재들이 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슈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향후 무형의 가치가 돼서 향후 우리 장기적인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너무 안 좋아요. 왜 하필 또 이럴 때 좀 좀 좋으면 좋은데 근데 그 노조들 중에 그래도 의외로 반대표가 많이 높았구나. 딱 지금 반반 네, 정도 그죠?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주식을 좀 더 들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하이닉스 노조들이 주주라면 굳이 좀 주식 사놓으면 되니까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좀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게 저희가 첫 번째 파트가 주주환원에 대한 지금 그렇죠. 방향성인데 네네. 그러니까 쉽게 봤을 때 주주환원이라 하면 그러니까 선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맞습니다. 노력해야 할 가치적인 어떤 행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못하니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정말 이 1, 2년 사이에 급성장했기 때문에 네. 어떠한 호재와 재료들도 요즘에는 이제 도파민이 좀 돌지 않는 시장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한 1200조, 뭐 ADR까지 합산하면 삼성전자 한 1500조에서 1600조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주주환원의 규모가 100조, 200조가 얘기가 나옵니다. 향후. 그러니까 100조 원이 넘는 주주환원이 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 올해가 원년입니다. 네. 네. 그 원년인데 배당 재원이 한 100조에서 200조 이익이 남는 거에 분리과세가 제도에 적합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배당 성향이 40%.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한 해 있었던 이익에서 배당 지급한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40%다. 그러면은 400억 조를 벌었다. 그럼 40% 같으면은 160조가 되겠고 그리고 우수형이 있는 노력형이 있는데 25% 배당을 하고 전년 대비 10%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럼 100조 원의 배당을 하는데 1200조, 1500조 하는 회사가 배당을 100조, 100조씩, 100조 이상씩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걸 실제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고 이거 거기다가 분리과세까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세금을 낼 때 종합소득세로 내지 않고 네. 일반 그냥 분리과세 세율로 내는데 약 한 25% 내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최고 세율이 내는 그 고소득자들, 고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절반 정도 원래 배당소득을 냈어요. 그리고 최대주주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절반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배당 세금을 한 30% 정도만 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가져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5% 7% 배당이 예금으로 환산했을 때 10% 이상 효과가 나요. 그건 좀 차차 좀 더 상세하게 보면서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자료 준비하셨으니까 요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숫자도 파악해보고 조정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빅2 기업들 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포인트들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다 말씀드렸고 앞선 방송에서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상세한 내용들은 다 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나 제가 김종문 터치 안 부장님이 하셨던 분들. 네. 깊은 내용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최근의 이슈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었고 화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장 큰 포인트는 하이닉스는 자사주를 취득을 했고 네. 소각을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배당에 대한 정책만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소각이든 자사주 취득 저 배당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 규모가 나와야 확정을 할 거니까 그거는 올해 한 해 결산이 나고 나서 1월에서 4월 정도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근데 시장이 딱 한 포인트 프레임에 갇혀서 시장이 보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얘기들을 바로바로 답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톤을 못 맞췄던 거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해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고 배당의 규모도 이 충분한 규모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우리 이전의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 한국의 배당 성향은 이 반 정도도 안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고 높은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내는 게 이 정도 곡간을 풀고 앞으로도 더 크게 푼다고 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익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배당을 하겠다 이상을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350조 얘기가 나오는데 350조, 400조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에 절반이면 배당 재원이 거의 한 200조, 150조에서 200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재원이 배당으로 나온다? 지금 가격이 1200조다?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으로 들어가는 게 10% 이상의 간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주주에게 혜택이 되는 수준이고요. 한 가지만 포인트만 잡으면 소각이 좀 더 좋긴 합니다. 버거시 해서웨이는 배당을 안 하죠. 네. 항상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소각은 세금에 대한 게 없이 바로 자본금을 늘려서 주식을 하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자본금은 똑같은 수준에서 자본금이 줄어들고 주식의 수가 늘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소각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양한 주주들 니즈 입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이 됐고 은행의 자금들이 우리 증시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배당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오해에 대한 부분 오해. 그러니까 오해 시장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이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못 기다려서 주가가 빠진 거 네. 주가가 좀 더 노이즈가 생긴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역시나 우리가 발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익이 확정될 때 발표를 할 거고 네. 주주 환원의 규모는 사실 110조, 90조에서 110조는 이 부분은 달러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러프하게 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주들 말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 위해서 성과급 재원으로 주식을 공급을 하겠죠. 네.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서 주는 게 더 낫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주주의 입장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더 주주의 가치를 그렇죠. 높이는 데도 네. 우호적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의 하방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막대한 수급 물량이 나오는 것들을 반대로 사들이는 것도 있겠죠. 물론 헤지펀드들은 이 수량들도 체크해가지고 그 물량 이상으로 공급을 해서 때릴 수 있는 그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 있는 국면에서는 헤지펀드도 섣불리 공격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이번 30조 배당 금액이 나오면 주당 5,000원 배당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 아마 9월 말 기준의 주주들한테 나오는 거고 10월 달 중에 배당 금액이 보통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5,000원 배당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앞선 방송에서 20만 원에 샀는데 5,000원 배당 받는다. 이거 수익률이 그래도 2.5% 정도 되죠. 한 달 투자해 가지고 2.5%? 한 달 반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에서 2.5% 수익이 난다? 굉장한 수익률 아닌가요? 네. 예, 주가의 하락에 대한 하방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 번 더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 방송 삼아서 이 정도나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그건 우선주를 말씀하시는 우선주 거죠? 기준, 본주 기준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네. 25만 원에 2% 5천 원 배당 나오는 거니까 한 주당 대략 5천 원 정도 배당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반기 4분기 기준 주가 주주들한테까지 나머지 60조에서 80조 자사주 취득할 거 빼고 나머지 금액도 배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거의 5천 원 플러스 30조만 배당한다 하더라도 거의 10,000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20만 원에 지금 8월 달이죠. 연말까지 한 4개월, 5개월 남았죠. 근데 5% 수익률이 나오죠. 배당 수익률만. 네. 이것도 분리과세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상당한 수익률이죠. 4개월, 5개월 투자해서 5% 수익이 난다. 절대 수익률로 연으로 환산하면 1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죠. 주가가 더 올라가 준다면은 금상첨화겠죠. 올라갈지 아닐지에 대해서 코멘트는 드리지 않겠고 네.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미쳤던 이유는 자사주 소각을 안 했다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주말 상간에서 또 나왔죠. 뭐 때문이냐? 왜 소각을 많이 못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 네.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는 금산분리법이 있습니다. 금산분리법도 앞서 우리 시간에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기도 하지만 삼성생명이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관련된 지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 계열사에서. 그래서 금산분리법이 뭐냐? 금융회사가 산업의 회사 그리고 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금융회사. 일단 그 금융회사가 우리 일반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10% 이상 넘어가지 않게 네. 관련된 법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지금 지분율이 10% 언더로 맞춰놨고 일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한 24년도 그 주주 발표 나올 때 그리고 취득을 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똑같은 이슈 때문에 삼성 그 지분 가지고 있었던 금융기업 계열사에서는 블록딜로 지분을 날렸었어요. 그렇게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블록딜로 돌리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시장에 넣는 게 아니고 블록딜은 어떤 매수 주체를 가지고 있고 네. 펀드나 이런 데서 일정 부분 할인해 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크게 물량 출회로 손실이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이슈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이 앞서도 코멘트를 해줬지만 우선주를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우선주를 취득하는 게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엄연히 있죠. 우선주가 있을 때 왜 우선주를 취득하면 되나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주식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주식들은 그렇게 우선주가 그런 배당 우선주가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를 우선적으로 소각을 하면 그런 본주에 대한 희석도 없어서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산분리법의 타겟점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슈로 우선주 소각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주고 있다. 아마 당연히 그걸 일정 부분 수준들도 해줄 겁니다. 네, 아마 그 내년 초에 그 주주환원 정책 나머지 재원에 대한 발표가 날 때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뭐 이거는 조금 논외긴 하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이라든지 비판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긴 있지만 네. 주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참에 좀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나눠봐요 이런 분들도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언급을 조금 빨리 해주고 시장에 조금 더 밀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뭐 배당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주식 시작할 때부터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번 분기 내에 이렇게 특수한 시점에 이렇게 대응을 해준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더욱더 좀 더 이왕 해주는 거 조금 리스크가 있거나 조금 시장 어차피 해줄 거 좀 빨리 해주면 좋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그래서 해줄 거라고 믿고 기대는 하고 설령 안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배당 10월 달에 나올 거잖아요. 배당 나오는 걸로 조금 더 취득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금 여력으로 그런 것도 안 해준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은 하지 말자. 사실 이 주가의 하락은 저는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빌미는 되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큰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시점에서 주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기 쉽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건 유동성이 시장이 빨려 빠질 수 있는 부분이죠.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시장의 자금들도 일정 부분 안전자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의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식의 이런 약세장을 초래를 한 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뒤에 화면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볼까요? 자, 금산법에 이어서 자산 취득. 자사주 취득 지금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장표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예시안으로 좀 들고 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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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그러면 자사주 취득을 할 때 우선주를 한 케이스가 있냐라고 의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6월 17일 날 미래에셋에서 자사주 공시가 났었어요. 그리고 미래에셋과 미래에셋 우선주의 주가 가격 괴리율 보면 거꾸로 65%입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30에서 35% 정도 우선주가 할인이 되어 있는데 미래에셋과 미래에셋 우선주 한번 짚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너무 지나치게 괴리율이 높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보통은 우선주가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우선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아니었죠. 배당률이 낮았었죠. 네. 그런 배당률이 낮았던 거를 정부 정책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걸 통해서 배당을 좀 더 해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주주들 개인 주주들을 위한 거기도 한데 오너를 위한 거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기업이 열심히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서 일반 법인들 운영하시는 우리 상장법인 아닌 우리 대표님들도 계실 건데 이 방송 보시는 그 대표님들도 배당을 잘 안 하세요. 네. 왜 안 하시냐? 사업해가지고 법인세로 한 20% 넘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배당 소득이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로 가요.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세율이 50%까지 넘어갑니다. 네. 거의 산술적으로 숫자로만 보도 70%가 세금 내죠. 열심히 사업해서 키웠는데 70% 나라에 세금을 다 냅니다.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산이 없을 이익 낸 부분을 기업에 머물리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네, 세금을 안 하고 그래서 기업에다가 돈을 계속 곳간에다가 쌓아놓았었던 거죠. 그래서 배당률이 낮았었는데 이제 배당을 좀 더 많이 합시다. 하게 되면 이런 메리트도 드릴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최고 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라는 거 그 종합소득에 포함을 안 시키고 한 번 세금 내고 끝낸다는 의미가 네. 분리과세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표에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구간마다 다른데 2천만 원 이하는 14% 선택하시면 되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0%만 세금 내면 끝입니다. 이걸로 우리 해외주식 양도세 내는 것처럼 20%만 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50억 원이 초과되는 초고액 자산가들도 네. 30%만 세금 내면 끝입니다. 절반 세금 낼 거를 30%만 세금 낸다는 겁니다. 100억의 배당 재원을 받을 거를 예전 같으면은 그 보험료까지 올라가니까 50% 이상 세금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30%만 세금 내면 끝입니다. 50억 이상 되는 세금이 30억으로 줄어들었고 100억에서 70억을 가져가는 거니까 요거 세후로 환산하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14% 세전으로 환산했을 때 14% 세후로 수익률이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을 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대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슈다. 초고액 자산가들한테는 더더욱 더 도움되는 이슈다. 금융에서 제가 연초에 방송했었던 내용들 보면 은행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런 우리 증시로 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되가 되는 올해가 원년입니다. 네. 첫 해고 아직까지 배당 결산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내년도 5월 달에 신고할 때부터 그 베니핏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PB들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 자산들도 관리하고 예금성 자산들도 안전상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런 자산들의 비중이 일정 수준 지금같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내려와 있는 이런 국면에서 일정 수준 비중들을 주식 쪽으로 그리고 초우량 기업들 이익 나오는 거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이익 수준에 따라서 뻔히 나오고 있는데 은행 예금에 두는 것보다 이런 주식들을 들고 가시는 것도 더 좋을 거예요. 부동산 자산들 지금은 전고점 이상으로 거의 다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 자산들 100억 이상 있는 것들 보유세만 2, 3%가 나갈 건데 거꾸로 들고 계시면 은행 금리 두 배, 세 배를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초우량 기업들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연초에 했었던 이야기고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배당도 나쁜 건 아닙니다라고 네.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만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했더니 네. 네. TSMC 대표 종목들의 흐름이 어땠다더라. 네, 이걸 네. 보면은 네, 이게 뭐 한번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17년도부터 국민적인 논의를 네. 해서 대만에서 1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화면 또 준비를 해왔는데 네.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화면은 대만의 가건지수고요. 약 10년간의 차트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TSMC의 주가 흐름입니다. 네. 뭐 지난주까지 흐름이니까 거의 뭐 최근까지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대만의 가건지수는 10,000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네, 10,000포인트에서 40,000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있고 대만의 TSMC는 약 $30 후반대에서 $400불이 넘어와 있죠. 물론 네. 뭐 배당소득 분리 과세
때문만은 아니죠.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올라가는 데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고 그 배경은 TSMC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던 배경은 당연하겠죠. 기업의 매출가액이 늘어졌겠죠. 네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화면도 한번 보시면 10년간의 흐름이 거의 똑같은 차트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왜 비슷하냐? 대만도 우리가 항상 고민해서 쏠림. 예,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 흐름도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쏠림은 그냥 뉴노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TSMC가 대만 시총에 지금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한 절반 내외 정도. 아 그래요. 네. 한 기업이. 절반은 안 되겠지만 다른 IT 기업들 워낙 많아요. 네, 그 IT 네. 기업에 연동되어 있는 움직임이 대만 증시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IT 기업을 다 엮으면 절반 TSMC만으로는 절반은 안 되지만 IT 기업을 엮으면은 IT 기업 전체로 가져가면은 절반 이상이 됩니다. 네. TSMC가 대만 가권 지수 기준으로 한 40% 정도 된대요. 아, 네. 한 기업 하나가. 그리고 근데 맞습니다. TSMC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과 IT 섹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요. 또 엮여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이번에 보던 삼성전기, MLCC 그리고 또 우리 뭐 YMTC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메모리 회사들, 네. 그 외에 IT, CPU 만드는 파운드리 회사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판 회사들부터.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올라야 하는데 네. 일단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주가를 보면은 힘들어요. 너무 형편없죠. 자사주 소감, 뭐 배당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배당 소득 분리과세 백약이 무효합니다.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네. 분들 계실 거예요. 자사주 소각하면 네. 이거 하방이 막혀 있다며. 물론 이제 소각하기 전에는 취득을 하기 때문에 하방이 막히는 거죠. 소문에는 주가가 이제 올랐잖아요. 아, 지난주에. 네네. 기대감으로 올랐고, 근데 이제 자사주 소액 취득을 다 공시한 다음 날부터 바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는 물량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오늘도 신고를 했었고. 네. 근데 5%나 빠져요. 네. 이게 SK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만약에 우리 시장에는 숏을 치는 참여자들도 있겠죠. 그러겠죠. 인버스 네. 투자자들도 있고 헤지 펀드들도 있고 그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미리 가늠이 됩니다. 이 정도 재원으로 이 정도 투자를 할 거니까 이 정도 재원으로 한번 매도 물량을 추리를 해볼까? 아니면 또 그 안에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위험 자산을 조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뺄까? 글로벌리 자산에 놓고 보면 원화로 된 자산들 빼야 될 1순위일 수 있겠죠. 유동성 많은 주가 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유동성 굉장히 많은 물량들 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물량들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큰 손들,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받아주는 주체가 저렇게 든든하게 있다고 맞습니다. 하면서 이때를 또 틈타서 매도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있었는데 나올 수도 실제로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빠지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냐? 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만 이러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기업만 네. 아닙니다. 다른 사례도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뭐 회사들도 이런 움직임을 봤어요. 요거는 어디부터 잠깐 볼까요? 2부에서 2부에서 볼까요? 네. 2부 없습니다. 바로 없으면 2부로 바로 갑니다. 2부로 예, 갈까요? 바로 네, 2부로 네. 갑니다. 2부 해야 네. 돼. 2부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미나 신청 못 하실까 봐 안내 한번 해드리고 저희가 가요. 안내를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힘든 시장에서 강제로 2부를 나눠보도록 부장이 하겠습니다. 시동 좀 돌리실 네. 때 우리 잠깐 안내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세미나 두 건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여의도 본사에서 세미나 열리고요. 9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달러 배당에 투자할 적기 그리고 미국 배당 ETF 심층 탐구를 주제로 김한 부장, 2부에 하재석 부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요것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본사 세미나는 굉장히 또 쾌적한 공간 마련을 해놨거든요. 미리 신청하시고 9월 2일 수요일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하반기에 좀 비중 늘리라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 늘려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9월 12일 토요일 이번에는 주말에 저희가 오전 11시 NH투자증권 압구정 WM 센터에서 미국 주식 10년 10배라는 주제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부장과 정우창 부장이 이제 주말에
예,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을 반납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저희 압구정 더블유엠 센터에 세미나 할 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시간대 나눴어. 시간 2번이나 나누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막 다 서서 보시고 그러셨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세미나니까요. 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 상승요정이라고 보고 싶어요. 불렸던 박지훈 부장님, 풀지훈 부장님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휴가와 또 개인적인 일정이 굉장히 밀려 있어가지고 다 처리하고 조금 선선해지면은 곧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와가지고 네. 시황 분석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2부 야, Let's go. 자 네. 2부에서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댓글을 봤는데, 아유, 뭐, 쇼쟁이들이 주식을 파니까 또 주식이 내릴 수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맞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말씀, 뻔한 말씀 드렸어요. 사실 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방금 상승요정 단어를 주셨는데, 네. 너무 부러운 단어네요. 저는 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바닥 요정. 바닥 때 오시잖아요. 찍고 가야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부장님이 없다. 나오셔서 되게 고민하시고 가시는 날이 바닥이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뭐 예전에 연초에 나왔을 때 네네. 뭐 4천, 프로그램도 5천 갈까요 그렇고. 말까요 할 때도 야, 이 낭만의 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바닥이었어요. 7천 갑니다, 8천 갑니다 이런 얘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얘기까지 하긴 했었는데 출연할 때마다 수명이 좀 느신다는 얘기. 맞아요. 오래 산다고. 맞습니다. 네. 바닥 요정 우리 김종문 여러분들, 부장님. 오늘 빠지는 거 뭐 제가 와서 빠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유, 될 것 같고 아니죠. 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그럼요, 생각해 그럼요. 주셔도 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요정. 네. 자. 그런 말씀으로 좀 잠깐 웃자고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고 네. 사실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 이유가 힘들어지는 게 우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네. 여러분들 요 종목을 듣고 나시면 꼭 장기 차트도 한번 같이 보세요. 요 네. 지금은 그 하락한 국면에서 차트를 가져왔는데 자, 첫 번째 화면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점 대비 34.64달러에서 저점이 거의 지금 요 화면에 나와 있죠. 10.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죠? 예, 엔사? 엔사. 이 맞춰보실까요? 글로벌 기업이면 잠깐만. 엔타, 네이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유, 아니 글로 엔- 빅테크 기업이라고요. 34.달러가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인가요? 오, 22달러? 답 나왔습니다. 아,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입니다. 아.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아. 2022년도에 있었던. 네네. 네. 요 보시면 22년도, 21년도 말에 고점을 찍고 저점이 10.8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빠졌어 하실 건데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네, 빠졌네요. 이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한 기업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요것도 T사? 네, T사입니다. 여기도 지금 145달러까지 갔었던 게 약 59달러까지 내려왔죠. 뭐지? 회사? 주가를 보니까 테슬라는 아니고. 아까 TSMC 우리가 봤었는데 TSMC 예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TSMC 예요? 네, 잠깐만. TSMC도 이렇게 아까는 빠졌어요. 엄청 올라간 맞습니다. 그 차트 그랬는데? 엔비디아도 차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때를 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이유가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빠져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저도 비중이 있고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들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안 들고 있으실 수도 없고 네네. 뭐 방송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신데 이 차트 때문에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TSMC의 장기 차트, 엔비디아의 장기 차트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기도 네. 합니다. 이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이 빠질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T사, M사처럼 T사, N사처럼 고점 대비 60% 이상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네. 생생히 기억하는 게 이 한 해 동안 제가 방송을 안 하다가 1년 동안 방송했었어요. 이 빠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올 때마다 욕 먹는 건 당연했겠죠. 아, 아, 예. 근데 저게 지금 최근 흐름이 아니고 2022년도부터 아, 저 22년. 최근인 줄 알았어요. 최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힘든 시기도 있었다. 그렇죠, 이 그렇죠. 정말 좋다고 하는 그리고 매출료가 이익이 꾸준히 상승했을 것만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고 네. 볼수 저 있겠죠. 이때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가장 큰 이유를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때 금리 인상기였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역시 우리 앵커님. 다 알고 있어요. 예, 미와 지를 겸비하십니다. 네. 화면을 역시 또 네, 가져왔는데요. 네.
미국채 금리와 전 세계 주가 지수 추이입니다. 저 이거 미리 안 봤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안 보셨습니다. 신선합니다. 제가 미리 네. 안 봤습니다. 네. 네, 아유 장도 안 좋은데 이런 농담해서 죄송하고요. 네, 네. 자, 한번 보시면 네. 22년도 내도록 보시면 여기 까만색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예요. 예, 지금처럼 장기 금리가 올라갔었던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 전망이 금리가 올라간다. 시장에 자금 우리 기업들 부채가 있었던 기업들 특히나 그런 특히 IT 중심에 있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전망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최고 엔드 단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들도 침체 이슈가 있었기도 하고 네. 네. 서민들이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침체 이슈는 이때는 없습니다. 꼭지에서 침체 이슈가 생깁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거 뭐 가격도 너무 올라가니까 반도체 가격들도 이제 꺾일 거야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글로벌 빅테크 1등 기업들도 고점 대비 60% 하락이 나왔었던 거고. 1년 내내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굉장히 큰 힘든 시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리 고점을 찍고 나니까 주식이 다시 반등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고점을 뚫고 돌파하고 올라간 시점. 이 정도 금리 괜찮았네. 전고점까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이슈로 안정기를 갔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부터 주가는 다시 조정의 길을 켜요. 네. 그러나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조심스럽게 이번 8월달, 9월달 정도에서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이유로 얘기를 할까요? 우리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미국 재무부에 있는 그 자금 S&P. 재정 계정, 네. TGA 계정, 그 계정들로 장기 국채에 대해서 금리를 누르겠다고 하고 네. 있죠. 그리고 선거를 11월 달 앞두고 있죠. 네. 공교롭게도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죠.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하죠. 네. 이란과 이가 지금 우리 간밤에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영향이 없었고 다운은 오히려 좀 올랐죠. 반면에 반도체 쪽은 내렸죠. 네. 근데 어떤 이슈냐? 이란 쪽에서 이란을 동결 시키겠다. 자금 재정 경제 네, 제재. 경제 제재.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하겠고 어쨌든 우리 뭐 승기를 가져가는 움직임도 나오고 어쨌든 그 TGA 계정에서 돈을 풀겠다. 자금 장기 국채들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장기 금리에 대한 인하 움직임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네. 주가는 나쁘진 않았어요. 우리 반도체 쪽만 힘들었죠. 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 고금리 상황들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의 그 전쟁 국면이 극도로 치닫기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앞두고 있고 네.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란도 분명히 보고 있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져버리면 득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진다고 하면. 진다고 하면 네. 불불 안 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같이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힘들 때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보면, 그럴 때 이 국면에서 협상력이 가장 올라가 있을 때 협상을 해주지 않을까. 이거는 김 부장의 피셜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한간의 보고서들에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뭐 투자 그루들도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지고 있는 얘기를 보태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금리 다음을 보자.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 화면에서 지금은 걱정을 했었던 거는 금리가 장기물 30년 금리도 5%를 넘어갔고 네. 10년 금리도 4.7을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위험한 핀부터 조정을 내놨는데 이런 국면 금리가 피크아웃이 나오는 국면부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겪었어요. 5% 10년물 금리가 5%를 겪었기 때문에 겪었을 때 그 정도까지 전고점까지 오는 국면에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꺾이는 국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올까? 반대로 가장 많이 빠졌었던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담보되었던 그리고 우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확실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8월 달에 해준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런 것들이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투자에 대한 애가들도. 우리도 우와 이거 까딱하면 배당 수익률만 10%가 넘어가는데 이거 굳이 팔 필요가 있어? 사놓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 분할 매수라도 할까? 숏 포지션 취하고 있는 헤지펀드사들도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이 분간에서는. 왜냐? 숏은 더 겁나거든요. 300불 갔었을 때 숏을 치는 것과 지금 300만 원 갔을 때와 하이닉스가 지금 150만 원대 있을 때 숏을 치는 거에 무게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장표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금리는 어떤 지표보다도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빨려 들어갔었던 시기고 채권 금리가 이런 거 올라갔었던 시기에 시장 우리 주식 시장이 잘 되길 바라는 거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당분간은 쉬어갈 수도 있겠고 생각보다 빠른 반등을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의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부터가 주가의 반등이 나올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TSMC 장기 주가 차트 21년도가 아니라 한 10년간의 차트를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TSMC의 18년도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와 같은 주주환원. 지금은 이번 주주환원은 마이크론과도 비교해봐도 네. 우리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은 뒤지지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이 50% 이상의 이익 재원을 쓰겠다는 것은 강력한 확신을 보여준 거고 그런 확신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배당을 줄 수 있겠다는 배당을 주겠다는 확신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이해도가 있는 입장이 아니고서야 이런 정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방금 보여주신 지표에서의 그 금리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거는 10년물 국채금리의 향방을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사실 단기채와 예전에는 2022년도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채가 역전이 되었어요. 네네네. 뭐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침체가 오고 시장에 장기 침체가 온다 아닌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고 그 뒷단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이미 단기채 금리는 많이 낮아요. 네. 단기채 지금 눈앞의 금리는 4% 초반인데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단기 금리는 최근에 좀 뉴스를 한 두어 달간 보셨으면 단기 금리는 멈춰 있거나 약간씩 떨어질 때도 장기채 금리는 올랐었거든요. 이 비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낮추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우리 이제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좀 높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기에 용이해지는 거죠. 네. 금리 수준이 떨어져야 작은 비용으로 돈을 가져와야 이 시장에 대해서 산업에서 투자도 하고 생태계가 잘 돌아가지. 작은 비중을 1% 2% 줄 거를 5% 6% 줘버리면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죠. 이익도 줄어들고 이익이 아직까지 우리 챗GPT라든지 우리 클로드라든지 이쪽에 회사들은 적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물가라든지 이런 그 리스크 때문에 네네.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내년 초 연초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다시 우리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단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지금 채권 국채금리가 4%대가 넘었어요. 중장기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몇 프로대죠? 3%대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미 시장금리가 너무 많이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장금리보다 낮은 국면이면 그때 톤이 중요하겠죠. 톤이 우리 이제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더 이상 올라가는 이슈는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라는 이슈로 시장에 안식을 시켜주는 게 지금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올리는 국면들이 나오더라도 더 올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지. 근데 올려갔을 땐 이유 중에 환율이 원화가 너무 약세가 됩니다 라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원화 지금 강세됐잖아요. 네. 예. 근데 또 다른 작은 하나 포인트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이 가이던스는 변함은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원화로 얘기를 했었을 때 가이던스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거 반영을 지금 시장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줄죠. 준 건가? 네. 근데 자, 계산이 안 한번 돼. 생각해 볼까요? 자, 한 달 전에 네. 예를 들어서 네.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를 환율이 지금 떨어졌어요.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000억 달러였을 때는 1,500원. 예. 1,000억 달러에서는 1,300원. 그렇죠. 네, 1,000억 달러의 가이던스는 네. 그대로인데 우리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은 이익이 줄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익이 10%가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ADR보다 우리 한국 주식이 똑같이 있다. 그러면 계리도를 좁히는 이슈가 됩니다. 이런 환율만으로도.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똑같이 빠진다. 한국 주식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밤에 ADR 주가 흐름 보면은 좀 절반 정도 수준만 하락하길래 네.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그게 또 네. 그 영향을 받는 우리 원화에 부분이군요. 대해서 이 주식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익 가이던스가 우리 원화 주식들은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하지만 그걸 상쇄시킬 만큼 좋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좋은 타이밍에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만약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 지금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요 포인트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실 만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강세가 되면 이익을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조차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다른 기업들 반대로 외국에서 자원을 가져오는 기업들 재료를 가져오는 기업들은 주가는 어떨까요? 이익 가이던스가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시장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 환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런 국면들도 봐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워낙 수출 데이터가 좋고요. 그 좋은 이유가 반도체가 강하고 환율의 효과도 또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반대로 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부장님. 이 부장님의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힘들지만 네. 앞으로 좀 요거 보니까 뭔가 그 리스키한 부분들이 다 좀 고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제가 좀 드는데 네. 그 느낌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주식이 네. 이렇게 힘들 때 네. 그때가 드는 게 그 느낌이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리스크의 고점이 지나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지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댓글을 원래는 댓글을 못 보죠 방송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이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잠깐 댓글을 봤는데 와 진짜 지수가 저점이 오겠다. 네. 확신이 좀 들긴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때가 지수 저점이 만들어지고 뭐 조금 더 반등이 오긴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수가 조금 높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힘든 만큼 다가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시간이 있나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네. 조금 더 준비를 해볼게요. 네, 혹시 네, 네. 오늘 준비한 네. 내용 중에 저희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 앞서 빅테크 1등 기업들도 고점 대비 60% 이상 조정을 받았었다. 네. 그러니 우리 기업들도 조정을 받는 힘든 시기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요거 한 번 더 가져와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다른 조금 디테일하게 그 HBM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D램과 HBM의 차이. D램은 하나의 그 웨이퍼에서 D램을 선을 그어서 만들어내는 게 네. D램이고요. D램의 한 종류 중에 HBM이 있는 거고 그 HBM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요거를 단을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8단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12단, 이제 HBM4로 가면은 16단으로 나오는데 어떤 거겠어요? 단을 웨이퍼를 8개를 쌓는 게 쌓아서 만드는 게 8단이고 12개를 만들면 12단, 16단이 되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이 한 단 가지고도 그 반도체 수율을 못 잡아서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 수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냥 그래도 사주고 있는 게 중국 네. 정부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인데 중국 안에서 지금 이 수율이 D램만 만들면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 더 미세화되고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집적이 돼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 메모리판의 그 수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의 그 HBM 그 4 수율이 안 좋았다. 이슈 루머가 돌았어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18개층 웨이퍼를 쌓아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D램을 보는 게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내년도까지 전망이에요. 이거는 27년도에 메모리 품목별로 진출 비중을 가져왔는데 D램 비중이 하이퍼스케일러 12개사 상위 12개사가 소비할 네. 예정돼 있는 비중 금액 제가 정리해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UBS 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고요. 이번 달에 전체 비중에 사실은 절반 이상이 D램에서 나옵니다. 60%가. 그래서 D램의 비중이 많이 높다. 그러니 적자 내고 했었던 CXMT나 양쯔 메모리도 흑자로 전환했던 그렇죠. 거고. 네. 근데 그 수율이 지금 D램에서도 못 따라오는데 HBM 단계로 가면 수율은 급격하게 못 따라옵니다. 근데 그 HBM 비중이 작으니까 D램 많이 뽑는 게 최고 아니야? 아니에요. 앞으로 비중이 지금 전년 대비가 25년 대비 27년에는 거의 8배가 성장을 합니다. 상승폭은 더 많이 커지고 있고 이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단기 공급 계약은 여기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데 수율이 안 좋아서 많이 공급을 못하는 게 우리 이슈예요. 그러면
디램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겠죠. 디램 많이 찍어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미국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쓴다 못 쓴다. 뭐 중국 내에서 쓰는 것 파는 애플 제품이야 중국에서 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 외에 쓰는 거에 대해서도 공급하냐 안 하냐 아마 저는 안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이 디램이 비중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매출이익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HBM이 중요한 포인트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그러면 27년도까지 내용 아니야. 그리고 스케일 그 캐펙스 투자 비중이 그 약 26년도에서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해서 약 10배 이상 증가가 합니다. 네. 그러니 뭐 향후 이런 것들이 전망이 나와 있는 게 이번 달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그렇게 보면 28년도에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27년도, 28년도에서 같은 회에서 나왔던 전망치가 여기 하늘색 비중이고 여기 진한색 이 비중은 28년도 8월달 지지난주 8월 19일 기준으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실제 근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상치보다 거의 2배까지 예, 절반 뭐 한 30%에서 2배까지 2배 가까이도 28년도에 HBM 수요가 폭증을 하는 게 예정이 돼 있어요. 이런 국면에서 28년도가 매출이 급격하게 꺾일 것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살지 말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네. 목표 대비 절반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한번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지금의 하락도 이번에 배당 나오고 하면 조금씩 더 모아가는 것도 그리고 적어도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 지켜주시는 것도 예, 최근 여러분들 나오는 좀- 디램 스팟 가격 이런 것도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줄어들지 그러니까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런 뭐 가격 그다음에 그렇죠. 뭐 물량 늘어나서 없어서 못 팔고 이런 네. 산업에 관련한 이슈에만 집중을 했다면 네. 네. 하반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선수의 영역이라 가지고 이게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재고 따지는 네. 거죠.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는 그냥 뭐 좋잖아. 근데 그쵸. 결혼하려고 그러면 막 따지게 되죠. 저 사람이 어. 건강할까 하면서 건강 우리 다 같이 가서 네. 막 이렇게 건강 검진 받아보고. 그렇죠. 진정한 그 가족은 네. 이 힘들 때 지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면면을 정말 보고 근데 주식은 하는 또 것도 그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아, 하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결혼은 그럼요. 믿어줘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이렇게 1년 동안 재미있는데 엔비디아 시대는 끝났어 이제. 그때 막 그 비료 회사 모자이크 같은 회사들 전고 좀 뚫고 막 2배씩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그 가격 다시 다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는 많이 상승해 있는 게 마지막 화면 장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네. 하반기에 최근에 채권 좀 부회로 또 한 가지 좀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채권 자경단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빅투 자경단도 나와줘도 되지 않을까. 빅투 자경단이라 빅투 하면 기업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가액이 이렇게 많이 내고 네. 주주환원도 이렇게 하고 네.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까지도 이익 전망이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익 대비 이렇게 날아가는 낮은 국면이 있었나. 쇼커버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네, 쇼친 사람들 그렇게 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장기 차트 장표 마지막으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뭐 사골처럼 우려먹는 장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22년도부터 가져왔고 이번에 나올 때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왔고 네. 전년 대비 데이터 소모량은 20%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간의 반도체를 뭐 거의 뭐 1년 넘게 항상 반도체는 허상이다 내려간다 말씀 주셨던 뭐 특정 애널 분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왜냐하면 그 주변의 내용은 실제 수요가 많이 늘지 않았다. 근데 과연 수요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전년 대비 20%씩 성장하면 이게 승수로 갑니다. 네. 20%면은 3년 6개월이면 2배로 성장하고 네. 그리고 다음 3년 6개월에는 4배, 8배, 16배 이렇게 성장합니다. 약 10년에서 11년이면 데이터의 소모량은 10배로 성장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에 들어가야 될 그 데이터 단위도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공급해야 될 데이터 단위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요. 네. 그런데 과연 수요가 정체고 허상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굳이 수많은 애널들은 코멘트를 따로 안 하시니까 저도 네. 안 하긴 한데 여러분들 정말 근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들지만 조금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는 시간을 겪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저점 요정 예, 우리 김종문 부장님. 아니 근데 초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네, 낙폭 좀 나아졌습니다. 줄여셔서 네. 3점 빨리 이거 뭐 양봉 돌려라 막 이러면서 응원하시는데 오늘의 지금 하락이 다음 달에 우리 김종문 부장님 뵐 때는 추억이기를. 낭만이길. 이게 지금 지난주- 시간도 낭만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도 사실 그 얘기했는데 그때가 사실 지금보다 더 낮았던 그렇죠. 구간이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네.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에게는 네. 낭만이란 얘기는 연초에 했고 지난달은 네. 안 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네. 여러분들 보시고 또 마음 또 안 편하실까봐 한 번 아이고. 더 드렸습니다.
조심스럽죠. 자, 힘내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네. 힘드시장 안에서 우리 또 김종문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달에 또 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현대구간 네. 코스피가 1.92%입니다. 예, 하락 흐름 계속 이어가고는 있는데 낙폭 그래도 조금씩 더 줄이려는 맞아요. 움직임들이 네.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우선주 먼저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 현대차가 조금 밀리네요. 예, 현대차가 좀 밀리는 상황 아닌가? 낙폭을 줄인 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더 줄어들었네요. 지금 보합으로 이게 왔으니까 수급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장 초반에 막 로봇, 현대차 이쪽으로 왔었던 수급이 네.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서 현대차도 아마 지금 뉴스가 그 노사 아마 인베스터 데이 기대감이 거의 있대요. 노사 인단협도 지금 잠정 합의안까지는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노조 얘기를 왜 이렇게 잘 알아? 왜냐면 이번에 이거 안 됐으면 큰일 10년 나죠. 만에 파업인가로 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주주분들 힘들어지거든요. 노조 어? 관련해서 뭐 활동하고 계시는 아니요, 우리 함께 그건 아니에요? 손잡고 잘 삽시다. 예. 네. 자, 어쨌든 여러분 낙폭은 그래도 조금 줄여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렇게 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그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냐, 그 네.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 짜증낼 시간에 한 번 더 웃으세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도 웃으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